GS건설 2023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룹풋 회계로 분석하고 손익분기점을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7.4% 증가했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이 무려 268.4%가 감소했습니다. 영업손실 3,554억 원이 나타납니다.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4.7회전으로 산출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거는 넘어가고요.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거의 7조 원을 달성해서 17.3%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요것은 그 계약 자산까지 포함입니다. 16.7%가 감소했습니다. 슬프 관점에서는 바람직한 결과지만은 원가 회계 입장에서는 영업이익이 줄어든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매출 총액부터 적자고요. 판매관리비를 빼니까 영업적자 4,527억 원대로서 272.8%, 슬프보다 더 그 영업이익이 내려갔습니다. 영업이익률도 마이너스 6.5%로 10.9%가 하락을 했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여기에는 외주비를 포함시킵니다. 4조 8천억 원대로서 21%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더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재료비 및 외주비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낼 수 있습니다. 스루풋율은 30.9%로서 2.1% 감소했습니다만 스루풋까지는 이익이 나죠. 운영비용이 2조 5천억 원대로서 43.1%나 무려 크게 증가한 것이 이게 영업 손실의 또 2차적인 근본 원인이 되겠습니다. 생산성 크게 떨어졌고요. 영업 손실 3,554억 원이 나와서 268.4%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원가 회계 영업 손실보다는 973억 원이 적게 이익이 났습니다. 이것은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IFRS 그 1115호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수익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계약자산 감소 시 현 매출액보다 매출액이 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고요. 1115 회계기준 적용은 기업의 성과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한다. 계약자산에 관련해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 재고 내역을 보면은 WC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그 구성 내역을 제가 상품 및 제품, 완성주택, 그 다음에 완성상가, 주택 건설 개정, 요것이 이제 제조업으로 치면은 제공품에 해당하겠어요. 이것들이 이 합쳐져 가지고 544억 원이 감소를 했고요. 계약자산 미청구공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현대건설은 미천공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2,500억이 감소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 영업 손실보다 덜 손실이 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그 변동 금액에서 그 내려간 금액에서 가공 비율을 현장 운영 비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곱하면은 그 차이액이 확인이 됩니다. 을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일단 잔액 자체는 그 41조 4천억인데 이런 식의 표현은 항상 얘기하지만은 이게 공무부 수준뿐이안 된다.
완성 공사액이 24조라는데 이게 기간이 안 들어간 이 수주관리액은 의미가 과연 있는 거냐? 완성 공사액이 3분기까지 매출액으로 해서 잔액이 얼마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주는 회계기간 방식이 요구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중공업 가서 배우라고 계속 얘기를 제가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영업이익과의 차이, 그것은 이렇게 그 검증이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재료비와 운영비용으로 디커플링해서 분석을 해보면은 재료비와 외주비를 이 재료비 성격으로 같이 매출에 그 연동해가지고 움직이는 그거로 인식을 했습니다. 건설업에 해당 건설업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우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MC 매출원가 그 변동비는 25.1%가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43.1%. 이 증가 비율이 운영비용이 일시적으로 전년보다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은 그 LH하고 관련해서 그 하자 이런 것들 철근을 빼먹어서 그런 하자 보수 공사들이 계속 일어나 가지고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운영 비용에서 그 판매 관리비를 빼면은 그것이 이제 현장 운영 비용이 되겠는데 이것도 이제 54.6% 크게 증가를 했죠. 그리고 그 이 가공 그러니까 현장 운영 비율이 그 6.6% 상승하고 재료 비율은 상대적으로 6.6%가 그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재료비 및 외주비 가격이 하락했다고 2차 추론이 됩니다. 1차 추론과 모순이 됩니다. 이 모순이 발생할 때는 선언적으로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의 투명성이 흐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매출원가 회계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PQ 총 건설 비용의 갭이 2,920억 원이 있고요. 이것은 또한 그 PQ 그 건설 투입 재료비 하고 금액이 동일한 금액이고 이거에서 계약 자산이 제가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걸 빼주면은 418억 원 차이가 나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인지는 전혀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도 재고자산 변동 범위의 차이액과 위에 그 도출된 금액하고 일치를 하는데 여기에서 회사는 재고자산 변동 범위를 전체 재고자산으로 하고 있다고 그 인정을 해서 그거도 빼주면은 차이는 144억 원이 납니다. 이것도 그 이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1, 2단계에서 불투명성이 나타납니다. 3단계 현금흐름표 기준으로서도 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공시가 됐습니다. 현금이 이것은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1992억 원이 현금이 들어왔으면은 재고자산이 1992억 원이 감소해야 되는데 270억 분이 감소를 안 한 것으로 재무상태표로는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1721억 원의 그 현금이 어디서 날라 들어왔느냐? 전년도도 거의 동일한 건데 이렇게 동일하게 있으면 뭔가 특별 원인이 분명히 있을 텐데 공시된 데이터 가지고는 전혀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이 가지 않는 그런 수준의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이 버젓이 연간 사업보고서 할 때 회계 부분이 감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GS건설은 예의 그 주시해야 될 그런 회사로 보여집니다.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 또한 삼성 엔지니어 등 제가 관심이 있는 건설업종 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뻐젓이 그 공시가 된다는 게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또한 계약자산의 증가액도 현금흐름표에서 나와 있는 증가액하고 재무상태표에서의 그 감소액, 현금흐름표에서는 줄어들면 이제 그 현금이 들어왔다고 인식을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126억 원이나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그 3단계하고 그 다음에 현금 계약자산까지 해보면은 GS건설은 뭔가 분식회계를 했다라고 우선 가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운영비용에서 그 인건비가 4,567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3.3% 감소했어요. 직원도 93명을 해고를 했습니다. 제가 해고한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인당 평균 임금이 그 약간 올라간 거로 아니 내려갔죠. 내려갔어요. 그래서 고임금 사원들을 좀 내보낸 거 아니냐. 문책 인사 같은 성격도 있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외주비가 요거는 이제 재료비 성격으로 했습니다만은 얼마나 그 증가했느냐 그러면 22.8% 증가했고 지급 수수료가 꽤 많이 들어갔어요. 53.9%나 뭔가 그 처리 비용이 매우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그 포괄 가공비 재고자산 회전율은 4.7회전으로 상승했습니다. 줄어들므로 인해 가지고 그러나 스르픈율은 떨어졌죠. 이것이 역방향이라도 그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반증을 그 회사에서 하려고 그러면은 재료비 및 외주비 가격 하락하고 수주 판매 가격이 하락해야 된다.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서는 상승했을 거라고 보는데 비용의 비성분에서도 하락 추론이 나오고 반증 추론도 하락으로 나옵니다. 수주 판매 가격 하락해야라는 것은 사실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프로젝트 성격이기 때문에 요거를 그 충분 조건 논리 도표로 표현한 거고요. 이 말씀드린 내용을 위에다가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느냐 아니면 상승했느냐 그것이 관건인데 이 제시된 걸 보면은 그 일반적으로 그 건설 회사들이 청글, 레미콘, 시멘트 뭐 이런 전선 보통 전선도 얘기를 안 하는데 이걸 그 단순 평균은 6.4% 상승한 거로 되어 있고요. 매입 비중이 좀 제시가 된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전체 매입 금액에서 37% 영향력분이 없어요. 제시되는 원재료 가격 추이가 2.1% 요걸 가중 평균하면 2.1% 상승했다. 어쨌든 자재비가 그 상승했다는 것은 인식이 되고 그러나 이제 건설 노임 외주비라는 거 그것도 아마 노임 단가 상승은 상승이므로 반중 추론이 성립되기가 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영향력도 2.1%고 그러니까 그래서 반대죠. 그 저기 하락했을 것이라 했는데 그 아니니까. 그리고 토건 기타가 그 67.2% 비중이나 차지합니다. 이 금액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 영향력분이 없지만은 이거를 이 건설 원가 비율로 최종 영향력을 해보면은 에, 이 매입 비중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에, 잠깐 그 원가 상승률은 좀 상승했다, 내려가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제 수주 판매 가격은 알 수는 없다. 그래서 분식회계의 개연성 가정 반증은 좀 뭐 성립하기 어렵고 여전히 그 분식회계의 의구심은 계속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스르프 아니 원가 회계 관점으로 예측은 이 마이너스가 아니고 그 마이너스 적자니까 제로를 목표로 했을 때 매출은 구조 2천억 정도 하면은 올해 연말에 적자는 면할 수 있을 거라고 계획을 이렇게 해보지만 재고 자산이 감소를 한다면은 영업 손실로 2천 한 800억 가까이나 그 영업 손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원가 회계의 맹점이고요. 그래서 한 7% 가까이 매출 노력을 해야 한 9조 8천억 매출 노력을 더 한다는 것은 기존의 그 수주 공사하는 것들을 빨리 끝내 가지고 매출 인식을 추가로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조 8천억 정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건대로 그 구조 8천억 안 하고 그냥 구조 2천억 상태에서 재고만 17% 올린다면은 꼭 가만히 있어도 2,320억 이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 2천억만 하면은 재고는 17%를 또 증가시키고 이것이 이제 원가 회계의 문제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슬프 관점에서는 구조 7천억 정도를 하면은 거의 그 손익분기점 그 선까지 예측을 해본 건데 그래도 여전히 932억 적자기 때문에 그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을 6.5회전까지 상승하는데 성공을 한다면은 한 그러니까 10조 정도는 해야 한 300억 정도 이익이 나오는 거로 원가회계는 한 9조 2천억 정도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에, 이 상태로는 그 적자니까 어, 이 10조까지는 해야 된다.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 4.2%만 더 추가 노력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손익분기점을 예측할 때도 그 이 스르폿은 한 9조 8천억 정도 예측이 나오고 원가회계는 9조 2천억 정도. 그래서 거의 그 한 6천억 가량의 스르프 쪽이 더 계획을 더 높게 잡아야 된다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감소했을 경우에 스르프 통계치인데요. 통계에 의한 분류인데 재고가 감소됐을 때 재고 회전율은 상승하고 이익이 증가한 거 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판매행가도 원가 회계보다 높게 나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스루풋 회계로 그 경제 관점을 봐야 그렇게 되면은 디스플레이션을 플레이션을 완화하는 기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주가는 16,670원으로서 년초보다 4,480원이 하락했고요. 장부 가격 대비 31%밖에 되질 않습니다. 어, 5% 이상 주주는 허창수 씨가 8.28%, 국민연금공단이 6.52%, 외국인이 시티그룹 및 JP 모건 등 18.24%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GS건설 마치도록 하고 그 2023년 연간 사업 보고서 나오더라도 이런 추세가 회계가 그 불투명한 에, 회계가 불투명한 그런 부분이 그이 만약 클리어하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상되는 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